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이 대선이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서요, 시작하자마자 흔들리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유승민 후보가 하도 크게 흔들려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배신자 기회주의 무리들에 둘러싸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우리 당 조원진 후보요. 지지율 0% 나와도 끝까지 갑니다. 0% 나왔다 해서 너 내려와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념과 원칙으로 뭉쳐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권만 쫓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일대 같은 이 당들이기 때문에요. 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지지율 2% 나오고 홍준표 지지율 6% 나오니까 밑에서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는데 아주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이종구 이제 의원, 이분 어떻게 보면 김무성 씨랑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죠.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사람인데 대놓고 4월 29일 전까지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 사퇴를 시키겠다, 의총에서. 선거운동 딱 첫날에 그냥 치고 나왔습니다. 같은 당 사람이 첫날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사퇴시켜버리겠다, 의총에서. 야,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작자들이 이른바 구새누리당에 다 있었으니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런 자들이 다 있었는데 원래 구새누리당,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완전히 새로운 벤처 정당이고 옛날 저 횃불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원당규 8조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은 공동 책임진다고 돼 있거든요.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당은. 불교할 때 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정말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탄핵시켜야죠. 자기들 같은 책임진다고 할 때는. 근데 지금 저 사람들 어떻게 탄핵시켰습니까? 김무성하고 유승민 이런 사람들 38명 재빠르게 탄핵시켜놓고 안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의원 리스트를 빼내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잘 되나 봤어요. 저런 짓 하고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유승민 데리고 나갔는데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또 유승민을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을 탄핵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유승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와달라 그래서 대선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인기 없으니까 그냥 끌어내리겠다. 탄핵이랑 똑같은 거예요. 박 대통령 탄핵한 거랑. 자기들 살려고 그냥 아무하게나 덮어 씌워놓고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또 이종구 의원은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떠들었습니다. 유승민 지지율이 혹시라도 4에서 5% 정도 얻어서 그 차이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지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인가. 안철수 당을 왜 신경 씁니까? 그건 남의 정당 아니에요? 자기 당 후보가 4%를 얻었으면 6%, 7%, 8% 더 얻을 생각해야지. 자당 후보가 4%, 지금 유승민 후보 2%잖아요? 이게 4%, 5%로 늘어났을 때 안철수가 떨어질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당 사람이 선대위 부위원장이에요. 또 그 사람 직함이.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지난 토요일에 유승민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20명 국회의원, 38명 정당에서 20명 국회의원은 과반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여서 유승민 사퇴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거기 이종구라 다 있었겠죠. 그리고 김무성 끄라프리 있었겠죠. 저래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래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해요? 한 명 후보 한 명 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사퇴시킬까 이러고 있는데 사퇴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면은. 사퇴를 시키면서 저 유승민을 박지원과 안철수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로 붙어서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종구라는 사람이 그걸로 멈추질 않았어요. 자당의 사람들이나 끌고 가서 박지원한테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면 되는데 또 이제 자기들이 버리고 나온 저 횃불당, 홍준표의 횃불당 사람들도 넘어올 거다. 박지원 당으로.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40명이니까 뭐 한 저쪽에 저 횃불당 한 30명. 그 30명이 누구예요? 지금 90몇 명 있잖아요, 횃불당에. 30명 정도가 탄핵을 했던 가담 세력이 30명입니다. 그 30명도 같이 박지원당으로 넘어올 거다. 홍준표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노컷뉴스하고 이제 아시아경제가 그래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노컷뉴스 등등 이제 여러 매체가 63억 원의 유승민을 팔아넘기려는 바른정당. 63억 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의원 숫자가 30몇 명이어서 국가 보조금으로 63억을 지원했습니다. 대선 열심히 뛰라고. 대선을 뛰는 조건으로 63억을 지원했는데 그 돈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은. 어차피 유승민 사퇴시킬 거니까 그 돈 쓰지 말고 그 돈 우리가 해먹자 63억. 그리고 나서 박지원한테 유승민 팔아넘기고 우린 가서 더 해먹자 그 당 가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정희보다 더 나쁜 자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2012년도에 이정희가 28억 원을 통진당해서 국가보조금 먹고 후보 사퇴했다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이정희는 최대한 뛸 거 다 뛰었어요. 마지막 남은 TV토론 하나 그때 직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만 이제 하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뛸 거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른정당 하는 이 사람들은 4월 29일 투표지에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인쇄되기 전에 사퇴시켜버리겠다. 아예 한 푼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 선거는요,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63억 쓰기 전에 일찌감치 사퇴시켜버리겠다.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죠.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이거는 63억도 해먹고 유승민을 박주한테 팔아넘겨서 거기서 또 해먹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고. 자, 그러면요, 횃불당은 어떠냐 또. 횃불당은요 250억을 이 당사 건물을 이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직자들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 15% 이상 나와야지 전액을 보전받는데 지금 홍준표가 5% 6% 이러니까 250억 다 썼다가 10%도 못 넘기면 한 푼도 보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이 파산하는 거예요. 250억 부채 그 빌딩 몇 개 팔아서 간식 갚는다? 알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직자들이 그 돈을. 자, 그리고 지금 이 아까 말한 이종구 의원이 말한 이 횃불당의 30명, 제가 볼 때 아주 긴밀하게 박지원 등등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홍준표를 사로잡아서 안철수 박지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편에 그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래도 보수층이 한 30%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죠. 박 대통령 탄핵됐다고 내가 보수였는데 갑단 바로 좌로 바뀌었어? 그런 사람 몇 명을 했겠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동작의 지역구인데 거기서 보수층 한 10% 빠져버리 20% 빠진다, 30% 빠진다? 당선됩니까? 나경원 의원은 어떤 경우로 당선 못 돼요? 이 당 후보에 있어서는. 동작 선거? 그거 그냥 투표하러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보수층이 그날 투표하러만 안 나가면 나경원 의원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에 남아서는 나경원 의원은 살 길이 없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죠.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구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지금 유승민이 2% 나오는데 자기들 한번 총선 나가보세요. 다 1%, 2%죠. 살기 위해서 다 박지원에게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바른정당 다 들어간다. 횃불당에 탄핵한 30명.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으로. 그런데 그냥 도망가면은 전리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항복하러 오더라도 뭐 전리품을 가져와야지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대선에서 뭘 가져가야지 대우받습니까? 후보를 데려가야죠. 후보의 목을 자꾸 끌고 가서 이걸 갖다 바쳐야지 대우해 줄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그 유승민은 지금 포위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고, 김무성패들이. 저는요, 나경원 의원이 대체 홍준표 선대위원장을 왜 수락했을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건 수락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랬거든요.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뭐 제가 볼 땐 사기성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의 주범이 왜 거기 선대위원장을 맡습니까? 조용히 뒤로 빠져야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는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선거운동하려고 택 떴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씨는 탄핵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찬성도 안 했고 이상한 입장인데 나경원 의원이 차라리 입장으로 따지면 유승민 선거운동을 도와야지 왜 홍준표 선거운동을 돕겠어요? 나경원의 선거운동 도우려고 받았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뭐 바보가 아닌데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나경원 등등 탄핵 세력 그리고 이 범또 기회주의 세력 탄핵 세력과 기회주의 세력 약간 좀 다릅니다. 탄핵 세력은 30년 정확히 탄핵 찬성한 그 사람들이고 기회주의 세력은 박지원이든 심지어 무슨 뭐 이정희든 자리만 주면 가는 또 그 부류가 있어요. 이 횃불당에 아주 광범위한 세력이 그 세력들이 뭉쳐서 90명 중에 제가 볼 땐 60명 좋게 넘어갑니다. 60명 좋게 넘어가요. 그 세력들이 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을 포위해서 포로로 잡아서 갖다 바치듯이 홍준표를 또 포로로 잡아서 박지원과 안철수에게 갖다 바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나경원 의원 선대위원장 한 거 아니에요. 홍준표 선거운동 하려고 진짜 선대위원장 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라는 게 이게 얼마나 뭐 보수 단일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 하다가 갑자기 절로 다 안철수로 가버리면은 태극기 세력이 다 박지원을 응원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이미 청계광장 태극기파 지금 글로 들어가 있죠. 홍준표 캠프에. 이번 주부터 청계광장 집회는 자유한국당의 당 행사로 바뀝니다. 우리 대한문 집회 우리가 만든 새누리당의 당 행사가 되듯이 청계광장의 사탕파리 태극기 집회는 자유한국당 당 행사가 돼버려요. 그 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태극기파를. 그 당 행사에 누가 총괄 관리하냐? 나경원 선대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 청계광장의 태극기 파리들 나경원의 지시에 따라서 나경원의 노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걸로 족하는 게 아니죠. 그런 나경원이 만약에 홍준표를 사로잡아서 박지원한테 갖다 바치면요. 청계광장의 태극기 파리들 이제 박지원 찬양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박지원이 조만간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결 같이 지냈던 집회야 따로 했지만은 청계광장에 태극기 든 사람들 박지원 만세 부르는 거 우리 그 꼴 보는 수 있고 박지원이 저 사탕파리 방송에 나가서 보수들에게 호통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 단위나 보수통합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판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판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후보 단위나요? 조원진 후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의 진실을 정확히 밝힐 수 있고 한 번도 이 보수의 명분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은 태극기 세력의 후보 조원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후보 단일화 되는 거죠. 아주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당이 무슨 조원진 후보를 박지원에 팔아넘기겠습니까? 저 바른정당하고 저 자유한국당은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단일화 협상 할 수가 없어요. 단일화 협상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박지원이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2월 말에 이미 박지원과 손잡고 정권 만들면 영호남 정권으로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본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과 손잡겠다가. 나경원 세력이 홍준표를 팔아넘기기 전에 홍준표 자체가 박지원과 정권을 만들겠다고 떠들어댔는데 그래놓고 또 나중에 또 말을 좀 바꾸고 있어요. 또 이분은 하도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 홍준표 씨 부인도 뭐 다 계산된 발언이었다. 여기도 계산 저기도 계산. 그럼 저는 이 부분의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계산이라 그러니까. 박지원과 손잡고 영원한 정권 만들겠다. 그거 계산입니까? 진실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둘 제가 볼 때 완주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조원진 후보 전혀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지원한테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유승민한테 야합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밀면 어차피 유승민, 홍준표 사라지니까 문재인, 안철수, 조원진 3파전인데
사실은 안철수가 호남표를 먹어주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가 오히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이 논리 갖고 그냥 갑시다. 다른 잔머리 쓰지 말고 요즘엔 뭐 우리 쪽에 있었던 보수 이 지식인들도 계속 헛소리들을 하는데 아예 조갑재 대표처럼 저는 차라리 그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안철수 지지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웬만한 사람들 다 안철수로 줄 서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안철수에 줄 서고 싶어 합니다.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게 조갑재 대표여서 전 조 대표를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에 줄 서 있는 저 태극기 파리들, 사탕파리들, 청계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 목사가 안철수와 공동정부도 만들 수 있다. 그거 나중에 이상한 변명했는데 그게 속마음인 겁니다. 홍준표 줄 서 있는 사람, 홍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한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줄 서서 조 대표가 다리를 놓으면은 안철수 쪽에 줄 서가지고 해먹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지. 누가 지금 홍준표 지지율 7% 나오는데 누가 저 사람 대통령 된다 생각하겠어요? 그런 지금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기극 없이 정도를 걷고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데는 우리 당의 조원진 후보밖에 없습니다. 조원진 후보 하나만 믿어주시고 그냥 가면은 대선 승리할 수 있고 설사 아깝게 떨어져도 보수 세력 제도권 정치 완전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명 재빠르게 탄핵시켜놓고 안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의원 리스트를 빼내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잘 되나 봤어요. 저런 짓 하고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유승민 데리고 나갔는데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또 유승민을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을 탄핵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유승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와달라 그래서 대선 나와서 뭐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인기 없으니까 그냥 끌어내리겠다. 탄핵이랑 똑같은 거예요. 박 대통령 탄핵한 거랑. 자기들이 살려고 그냥 아무하게나 덮어 씌워놓고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또 이종구 의원은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떠들었습니다. 유승민 지지율이 혹시라도 4에서 5% 정도 얻어서 그 차이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지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인가. 안철수 당을 왜 신경 씁니까? 그건 남의 정당 아니에요? 자기 당 후보가 4%를 얻었으면 6%, 7%, 8%더 얻을 생각해야지. 자당 후보가 4%, 지금 유승민 후보 2%잖아요? 이게 4%, 5%로 늘어났을 때 안철수가 떨어질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당 사람이 선대위 부위원장이에요. 또 그 사람 직함이.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지난 토요일에 유승민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20명 국회의원, 38명 정당에서 20명 국회의원은 뭐 과반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여서 유승민 사퇴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거기 뭐 이종구라 다 있었겠죠. 그리고 김무성 끄라프리 있었겠죠. 저래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래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해요? 한 명 후보 한 명 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사퇴시킬까 이러고 있는데 사퇴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면은. 사퇴를 시키면서 저 유승민을 박지원과 안철수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로 붙어서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종구라는 사람이 그걸로 멈추질 않았어요. 자당의 사람들이나 끌고 가서 박지원한테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면 되는데 또 이제 자기들이 버리고 나온 저 횃불당, 홍준표의 횃불당 사람들도 넘어올 거다. 박지원 당으로.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40명이니까 뭐 한 저쪽에 저 횃불당 한 30명. 그 30명이 누구예요? 지금 90몇 명 있잖아요. 횃불당에. 30명 정도가 탄핵을 했던 가담 세력이 30명입니다. 그 30명도 같이 박지원 당으로 넘어올 거다. 홍준표까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래도 보수층이 한 30%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박 대통령 탄핵됐다고 내가 보수였는데 바로 좌로 바뀌었어? 그런 사람 몇 명을 했겠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동작의 지역구인데 거기서 보수층 한 10% 빠져버리면 20% 빠진다, 30% 빠진다. 당선됩니까? 나경원 의원은 어떤 경우로 당선 못 돼요? 이 당 후보에 있어서는. 동작 선거?
그거 그냥 투표하러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보수층이 그날 투표하러만 안 나가면 나경원 의원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에 남아서는 나경원 의원은 살 길이 없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죠.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구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지금 유승민이 2% 나오는데 자기들 한번 총선 나가보세요. 다 1%, 2%죠. 살기 위해서 다 박지원에게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바른정당 다 들어간다. 횃불당에 탄핵한 30명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으로. 근데 그냥 도망가면은 전리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항복하라 오더라도 뭐 전리품을 가져와야지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대선에서 뭘 가져가야지 대우받습니까? 후보를 데려가야죠. 후보의 목을 자꾸 끌고 가서 이걸 갖다 바쳐야지 대우해 줄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그 유승민은 지금 포위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고, 김무성 패들이. 저는요, 나경원 의원이 대체 홍준표 선대위원장을 왜 수락했을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건 수락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랬거든요.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뭐 제가 볼 땐 사기성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의 주범이 왜 거기 선대위원장을 맡습니까? 조용히 뒤로 빠져야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는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선거운동 하려고 택 떴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씨는 탄핵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찬성도 안 했고 이상한 입장인데 나경원 의원이 차라리 입장으로 따지면 유승민 선거운동을 도와야지 왜 홍준표 선거운동을 돕겠어요? 나경원의 선거운동 도우려고 받았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뭐 바보가 아닌데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나경원 등등 탄핵 세력 그리고 이 범또 기회주의 세력 탄핵 세력과 기회주의 세력 약간 좀 다릅니다. 탄핵 세력은 30년 정확히 탄핵 찬성한 그 사람들이고 기회주의 세력은 박지원이든 심지어 무슨 뭐 이정희든 자리만 주면 가는 또 그 부류가 있어요. 이 횃불당에 아주 광범위한 세력이고 그 세력들이 뭉쳐서 90명 중에 제가 볼 땐 60명 좋게 넘어갑니다. 60명 좋게 넘어가요. 그 세력들이 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을 포위해서 포로로 잡아서 갖다 바치듯이 홍준표를 또 포로로 잡아서 박지원과 안철수에게 갖다 바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나경원 의원 선대위원장 한 거 아니에요. 홍준표 선거운동 하려고 진짜 선대위원장 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라는 게 이게 얼마나 뭐 보수 단일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 하다가 갑자기 절로 다 안철수로 가버리면은 태극기 세력이 다 박지원을 응원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이미 청계광장 태극기파 지금 글로 들어가 있죠. 홍준표 캠프에. 이번 주부터 청계광장 집회는 자유한국당의 당 행사로 바뀝니다. 우리 대한문 집회 우리가 만든 새누리당의 당 행사가 되듯이 청계광장의 사탕파리 태극기 집회는 자유한국당 당 행사가 돼버려요. 그 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태극기파를. 그 당 행사에 누가 총괄 관리하냐? 나경원 선대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 청계광장의 태극기 파리들 나경원의 지시에 따라서 나경원의 노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걸로 족하는 게 아니죠. 그런 나경원이 만약에 홍준표를 사로잡아서 박지원한테 갖다 바치면요. 청계광장의 태극기 파리들 이제 박지원 찬양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박지원이 조만간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겨울 같이 지냈던 집회야 따로 했지만은 청계광장에 태극기 든 사람들 박지원 만세 부르는 거 우리 그 꼴 보는 수 있고 박지원이 저 사탕파리 방송에 나가서 보수들에게 호통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 단위나 보수 통합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판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판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후보 단위나요? 조원진 후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의 진실을 정확히 밝힐 수 있고 한 번도 이 보수의 명분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은 태극기 세력의 후보 조원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후보 단일화 되는 거죠. 아주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당이 무슨 조원진 후보를 박지원에 팔아넘기겠습니까? 저 바른정당하고 저 자유한국당은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단일화 협상 할 수가 없어요.
탄핵 압수수색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박지원이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이 대선이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서요, 시작하자마자 흔들리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유승민 후보가 하도 크게 흔들려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배신자 기회주의 무리들에 둘러싸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우리 당 조원진 후보요. 지지율 0% 나와도 끝까지 갑니다. 0% 나왔다 해서 너 내려와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념과 원칙으로 뭉쳐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쫓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일대 같은 이 당들이기 때문에요. 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지지율 2% 나오고 홍준표 지지율 6% 나오니까 밑에서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는데 아주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이정구 이제 의원 이분 어떻게 보면 김무성 씨랑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죠.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사람인데 대놓고 4월 29일 전까지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 사퇴를 시키겠다. 의총에서. 선거운동 딱 첫날에 그냥 치고 나왔습니다. 같은 당 사람이 첫날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사퇴시켜버리겠다. 의총에서. 야,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작자들이 이른바 구새누리당에 다 있었으니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런 자들이 다 있었는데 원래 구새누리당,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완전히 새로운 벤처 정당이고 옛날 저 횃불당 전신인 새누당의 당원당규 8조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은 공동 책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당은. 불교 말 때 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정말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탄핵시켜야죠. 자기들 같은 책임진다고 할 때는. 근데 지금 저 사람들 어떻게 탄핵시켰습니까? 김무성하고 유승민 이런 사람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노컷뉴스하고 이제 아시아경제가 그래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노컷뉴스 등등 이제 여러 매체가 63억 원의 유승민을 팔아넘기려는 바른정당. 63억 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의원 숫자가 30몇 명이어서 국가 보조금으로 63억을 지원했습니다. 대선 열심히 뛰라고. 대선을 뛰는 조건으로 63억을 지원했는데 그 돈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은. 어차피 유승민 사퇴시킬 거니까 그 돈 쓰지 말고 그 돈 우리가 해먹자 63억. 그리고 나서 박지원한테 유승민 팔아넘기고 우린 가서 더 해먹자 그 당 가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정희보다 더 나쁜 자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2012년도에 이정희가 28억 원을 통진당해서 국고보조금 먹고 후보 사퇴했다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이정희는 최대한 뛸 거 다 뛰었어요. 마지막 남은 TV토론 하나 그때 직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만 이제 하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뛸 거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른정당 하는 이 사람들은 4월 29일 투표지에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인쇄되기 전에 사퇴시켜버리겠다. 아예 한 푼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 선거는요.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63억 쓰기 전에 일찌감치 사퇴시켜버리겠다.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죠.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이거는. 63억도 해먹고 유승민을 박주한테 팔아넘겨서 거기서 또 해먹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고. 자, 그러면요. 횃불당은 어떠냐 또. 횃불당은요. 250억을 이 당사 건물을 이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직자들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
15% 이상 나와야지 전액을 보전받는데 지금 홍준표만 5% 6% 이러니까 250억 다 썼다가 10%도 못 넘기면 한 푼도 보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이 파산하는 거예요. 250억 부채 그 빌딩 몇 개 팔아서 간식 갚는다? 알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직자들이 그 돈을. 자, 그리고 지금 이 아까 말한 이종구 의원이 말한 이 횃불당의 30명, 제가 볼 때 아주 긴밀하게 박지원 등등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홍준표를 사로잡아서 안철수, 박지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편에 이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했는데